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기상천외하고 상쾌통쾌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볼게요. 결혼 13년 차, 40대 초반의 주부인 저는 단란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지만 제게도 인생은 날마다 고난일 때가 있었답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릴 때 저는 좀 힘들게 자랐습니다. 제 나이 5살 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는 범인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일가 친척도 없이 덩그러니 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도움받을 형제나 가족도 없이 남겨진 젊은 새댁이었던 엄마는 어린 저를 키우느라 남의 집살이를 하며 저를 키웠고 식당 참모에 설거지에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 손은 고운 얼굴과 달리 좀 부은 것처럼 두툼한데 엄마 평생 해온 고생이 이 손에 담겨 있구나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모녀의 운을 바꾸어 살아가려면 딸의 이름을 바꾸면 좋다는 말에 엄마는 단번에 제 이름을 덜컥 개명했습니다. 그렇게 바꾼 제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외모는 엄마 닮아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저의 이름은 신봉남이랍니다. 봉남이. 봉남이가 어때서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놀림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곱상한 얼굴에 한 번 더 쳐다보고 제 이름이 재미있다고 웃기다고 또 한 번 쳐다보는 주목을 받으며 자라온 저는 신봉남이랍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가장 큰 건물 청소를 하며 저를 애지중지 키워온 엄마는 남다르게 성실하고 깔끔한 데다 손끝도 야무져 10년 넘게 한 건물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를 도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같이 건물 청소를 했고 그때마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건물주인 아저씨는 엄청 부자인데다 마음씨도 좋으셨고 엄마를 도와 부지런히 다니는 저를 보면 가끔 용돈도 주시며 봉남이는 참 복 있게 살겠구나 라며 덕담도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마주치는 건물주인 아줌마는 딱히 저희 모녀에게는 한 번도 말을 건넨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는지 커다란 차를 몰고 와 휑하니 가기 바빴고 건물주 아저씨만 주로 사무실을 지키고 상가를 관리하며 지냈습니다. 어느덧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했고 어떻게든 평생을 먹고 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저는 임용고시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학교 개교 기념일이어서 쉬게 된 평일. 안 그래도 손목이 많이 아프다던 엄마가 걱정돼서 내가 가서 먼저 청소를 해둬야지 하는 마음에 아침 일찍 엄마가 청소하는 건물에 막 들어서 청소를 하려고 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예? 아니, 제 통장에 돈을 누가 다 옮겨뒀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은행 가서 확인해 보라고요? 아이고, 은행 볼 일은 내가 다 봅니다. 뭐라고요? 울 마누라가 옮겼다고요? 안 그래도 그저께 은행 간다고 확인했는데 라는 목소리가 커다랗게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무래도 목소리를 들어보니 건물주 아저씨였고 살펴보니 벌써 통장을 챙겨 주섬주섬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종이를 찾으니 보이지 않고 급한 대로 주머니에 있는 볼펜을 꺼내 급하게 내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안 돼요. 보이스피싱. 놀란 아저씨는 눈은 왕방울만 해졌고 식은땀이 나고 있어 앞머리가 다 젖어 보였습니다. 전화 바로 끊으세요. 라고 적어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제 아저씨는 전화를 끊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돈을 누가 다 옮겨놓았다는데 은행 가서 확인해봐야 하지 않냐고 하시며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함께 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한번 정리해서 보시라고 하고 가만히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저기 계좌를 확인하시는 동안 자판기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 뽑아드리며 또 드렸지요. 그제야 한숨을 돌린 아저씨가 아이고, 막 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려고 하던 참이었어. 내가 뭐에 홀렸는지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도 않는데 덜컥 받아서 봉남 학생이 내 재산을 지켰네. 라며 대견하다는 듯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봉남 학생은 복이 넘쳐 남아 돌겠어. 응?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 이름 신봉남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나는 제발 좀 이름 좀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도 신이 나고 남도 신이 나는 복을 넘치게 받고 남아 돌려고 일어나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날 이후 건물주 아저씨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월급도 조금 더 올려주셨고 엄마는 더욱더 신이 나서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1, 2층에는 병원과 약국이 주로 들어서 있고 3, 4층에는 학원이 그리고 그 위에는 헬스장과 한의원이 들어선 큰 건물이어도 엄마 손길이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건물주 아줌마인 사모님이 순찰하는 날은 금방 한 청소도 새로 해야 했고 저녁에 한 번 더 야간 청소를 하며 사모님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 날은 주로 아저씨는 타지로 볼일을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날마다 외출하는 사모님이 짜증이 더해져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말이지요. 아니, 여기 좀 봐요. 청소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한 번 더 하세요. 이걸 청소라고 한 건지. 라고 말하면 지나가던 세입자들이 보다 못해 어머, 이 건물 정말 깨끗해요. 화장실도 건물 입구도 입댈 게 없어요. 저도요. 이렇게 깔끔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가게 주인마다 거들어주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혀를 찢찢하며 다들 청소의 기본을 모른다며 볼멘 소리를 하시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더러 타고 다니는 차를 좀 청소하라는데 차 안을 여니 이건 뭐 쓰레기장이 따로 없었대요. 입고 다니는 스타일은 완벽한 강남 사모님 스타일인데 차 안은 방금 마시고 치우지 않은 종이컵에 묵혀둔 짐에 쇼핑 상자에 그 큰 차 안에 꽉 차 있더랍니다. 어디 이사 가는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사모님 차까지 치우느라. 뜯지도 않은 박스에 벗어둔 신발은 또 몇 켤레인지 아니 차 안에 옷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엄마는 좀처럼 하지 않는 볼멘 소리를 하셨습니다. 마침 방학도 되었고 안 되겠다 싶어 독서실로 가기 전에는 엄마와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엄마 옆에서 더 열심히 돕고 더 많이 웃으며 청소를 하면 뭐하러 따라와? 가서 네 공부나 해. 그게 날 돕는 거야. 하던 엄마도 일을 하다가도 나를 보면 웃고는 하셨습니다. 엄마 돕는다고 잠깐씩 같이 하고 나면 이웃분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들 해준다며 엄마는 그게 또 신이 나고 좋은가 싶었습니다. 울 엄마 곱디고 온 청춘을 나 키우느라 다 보내고 지금도 외출한다고 나서면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인인데도 이렇게 입고 청소를 하시는 모습에 저는 목이 메이기도 하고 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생각하며 청소를 마치고 독서실로 향하고는 했습니다. 매일 같이 가지는 못해도 2, 3일에 한 번은 같이 엄마랑 출근했다 독서실 가는 걸 반복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처음 보던 남자와 건물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키는 좀 큰 편이었는데 몸이 좀 땅따랬고 입이 메기처럼 크고 불룩했습니다. 처음 마주쳤는데도 씩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새로 출근하는 4층 학원 선생님인가? 누구지 싶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 왜 울지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기 드문 추남이었지요. 좀 드물게 못생겨서 오히려 기억에 남는 사람.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 그렇게 인상적이던 그 청년은 건물주의 외아들이었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지 며칠 안 되었다고 또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아들이 하나라 한국 오라고 그렇게 성화를 했다느니 성품은 착한데 인물이 영 별로라 선을 볼 때마다 퇴짜라는 둥. 엄마 닮아 진짜 인물은 요즘 보기 드문 추남이라는 둥. 얘기거리 없던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아줌마들의 수다가 늘어났답니다. 밤늦게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영 헛소문은 아니다 싶은 게 매기를 닮은 씩 웃는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깔깔거리며 웃고는 했습니다. 이제 막 방학도 끝나가니 개강 전에 엄마를 하루라도 더 돕자 싶어 함께 출근을 하던 길에 그 청년을 또 마주쳤습니다. 마침 밖으로 옮겨놔야 하던 무거운 폐기물을 엄마랑 둘이서 끙끙거리며 옮기고 있는데 덥석 나서서 옮겨주는 게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따라 눈인사를 하며 얼핏 보니 안 그래도 그 큰 입으로 씩 웃는 게 아닌가요? 나도 모르게
호호호 하고 소리내 웃고 말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우리는 한 번 더 웃게 되었고 옆에 있던 엄마는 그저 우리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얘는 왜 그렇게 크게 웃어? 사람 무한하게. 엄마는 안 웃겨? 보기만 해도 난 진짜 웃음이 자꾸 빵빵 터져. 사람 얼굴 보고 그럼 못 써, 얘? 그래도 재물 복이 얼마나 있어 보이니? 엄마도 처음부터 돈복 있다고 하진 않았잖아. 왜 그래?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못 들은 것처럼 그저 묵묵하게 청소만 했습니다. 예, 복남아. 오늘 그 아드님이 이걸 주더라? 하며 건네는 건 이름만 들어본 핸드크림과 사해소금으로 만든 바디 샴푸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진짜 인기 많은 제품이라며 어머니 드리려고 사왔는데 꼭 쓰던 것만 쓴다고 해서 따로 드릴 분이 없어 드리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쓰시라고 하더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거 사해 있잖아. 그 소금 성분이 많아서 둥둥 뜬다는 이스라엘 근처의 그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원료로 했나봐. 우리 오늘부터 한 번씩 써보자. 사모님이 안 쓰는 게 더 많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덕에 이렇게 호강을 해보네. 그렇게 엄마가 기분 좋게 받아오는 물건은 품목도 참으로 다양했고 이유도 많았습니다. 먹을 사람이 없어서 집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등 갖은 이유로 생필품에서 과일 등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또 아드님이 줬다고 하며 엄마가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받기만 하던 어느 날 등굣길에 마을버스를 타고 서 있는데 미끄러지듯이 차 한 대가 서는 게 아닌가요? 차 문을 열고 나를 보며 싱긋 웃는 사람은 바로 그 아드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디까지 가요? 저는 남부터미널역으로 갑니다. 타세요. 저도 마침 양재동에 볼 일이 있습니다. 마침 고맙다는 인사를 진심으로 하고 싶기도 했고 같은 방향이라니 타고 가면 차비가 굳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어서 오세요. 차 안에는 좋은 향기가 났고 메기처럼 불룩한 입과 웨쌍꺼풀의 작은 눈도 오늘따라 선하게만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그동안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 그런가? 내가 잠이 덜 깼나? 속으로 이런저런 혼잣말을 하는데 말을 건네옵니다. 참, 제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31살이고요. 네, 늘 저희 엄마에게 잘해주셔서 정말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제 이름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민지나 서윤이, 아니, 정이나 은경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 복남이가 뭐야. 복남이 무슨 6.25 피난민도 아니고.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생긴 것도 참하고 복 있게 예쁘고 하는 행동도 말도 복이 정말 넘친다고. 그래서 내 이름은 아시냐고 여쭤보니 기다렸다는 듯이 복남씨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들었는데 안 잊혀지더군요. 이름이 참 예뻐요. 예. 제 이름이 좀 사정이 있어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신나는 복이 넘치는 사람이라니 그야말로 요정 아닌가요? 요정요? 요정이라고요? 행운을 가져다주고 복을 가져다주고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요정 아닌가요? 아마 요정을 가리키는 팅커벨을 옛날 우리말로 하면 복남일 겁니다. 아마 제가 장담합니다, 복남씨. 갑자기 햇살 한 줄기가 환하게 비춰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 24년 만에 그동안 만인을 웃기기만 하던 복남이가 요정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호호호, 웬만하면 개명해라. 개명이 얼마나 쉬운 줄 아냐라는 둥. 어울릴만한 이름을 우리가 지어주겠다는 둥. 그런 소리만 들으며 지냈는데 차마 엄마에게 말은 못했지만 언젠가는 꼭 개명하고 싶다는 생각에 혼자 이런저런 예쁘고 세련된 이름으로 나를 불러보고는 했는데 럴수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남편은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맑으나 흐리나 언제나 나를 모시고 다니는 기사가 되었고 그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팝을 좋아하는가 하면
클래식도 좋아하고 스테이크를 좋아하는가 하면 돼지국밥이나 칼국수를 좋아하는 소탈한 모습도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유학 생활을 했는데도 여자라면 신봉남 저 하나만 바라보면 꿀 떨어지는 이런 양봉업자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요? 맥이라고요? 아닙니다. 세상 둘도 없는 훈남으로 바뀐 나의 현우 씨입니다. 남편과의 연애는 알콩달콩했고 무엇보다 대화가 통하고 취향이 비슷하다는 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모님께 연애를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라 동네 아줌마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 코스 전에 내리거나 하는 007 작전을 나름대로 펼치고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현우 씨의 어머님이자 엄마의 오랜 일터의 사모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컸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 잘 받고 돈 많고 좋은 집안의 며느리감을 고르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하나뿐인 외아들이 나를 만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은 걱정에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가기만 했습니다. 졸업하면서 임용에 합격한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출근을 시작했고 사귄 지도 어느덧 1년쯤 지나자 현우 씨는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는 이미 말씀드렸고 벌써부터 너를 며느리감으로 점찍어 두고 있었다고 응원해 주셔서 내심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엄마는 좀 걱정이 된다며 아예 내가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라며 긴급 상견례를 해버리자고 말했습니다. 그게 통할까 싶기도 했지만 별다른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고르고 고른 맛집으로 소문난 퓨전 한정식집 룸에서 엄마와 함께 미리 와서 앉아 있는데 어찌나 떨리든지요. 옆에 앉은 엄마도 마음이 초조한지 무릎 위에 놓인 손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떨 거 없어. 서로 좋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난 현우 씨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부모님께 잘해드릴 거야. 자, 복남아 용기를 내. 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넘치게 사랑할 수 있어. 좀 있다 보니 밖에서 종업원이 안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껏 꾸민 시어머님이 먼저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안면 거상 수술을 해서 얼굴은 한껏 올라갔는데 안 그래도 작은 눈이 더 올라간 거 아닌가요? 저러다 두 눈이 머리카락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중에 아니 현우야,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가씨가 아니 저 우리 건물 청소하는 고작 저 김씨 딸이란 말이야? 세상에 너 어떻게 꼬드긴 거니? 이건 말도 안 돼. 이 불려우 같은 애미의 그 딸이네. 어디 넘볼 때를 넘봐야지. 내가 진짜 숨이 딱 막힌다. 아니, 엄마 왜 이러세요? 복남 씨도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귀하고 예쁘게 열심히 살았어요. 봉남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이니? 아니 이름도 또 봉남이라고? 아니 난 그 이름도 마음에 안 든다. 당장 이름부터 바꿔! 하고 그 큰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주문해둔 음식을 나르던 종업원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만해 여보. 좀 진정해. 우리가 한두해 봐온 것도 아니고 내가 보아하니 심성도 곱고 영리하고 이 맵시도 좋고 요즘 세상에 저런 아가씨가 없더라고. 내가 좀 사람을 많이 보는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면 이렇게 깜짝 상견례를 하겠어. 정신없이 쏘아붙이는 부인을 달래고 얼으며 시아버님은 내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연신 땀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막 다처려진 상을 번쩍 들어 엎어버리는 게 아닌가요? 다들 제정신이야? 이 결혼 나는 못 시켜. 어디 수준이 맞아야지. 올 동네 상거지하고 사돈이 되라고?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금방 차려졌다 다 엎어진 상에 난장판이 된 식당 룸에서 저는 두 눈을 내리깔고 반듯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예비 시어머님께 저의 진심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저 불려 모녀가 우리 아들을 꼬셨어. 라며 온갖 하소연을 하셨고 건물 세입자들에게도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서로가 좋아서 만나게 되었고 노력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은 물론
주눅들어 보이는 엄마를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런저런 궁리 끝에 어머님이 그렇게 평생 갖고 싶어 했던 골프 회원권을 선물하며 어머님을 달래주셨고, 현우 씨는 어머님과 데이트를 하며 더욱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 역시 눈치껏 어머님과 같이 하며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어머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이래도 저래도 나는 네가 진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어쩌겠냐며 반허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버님이 어머님 좋아하는 여행도 보내주고 선물 공세를 폭탄처럼 하셨더라고요. 평생 마음을 다해 효도하며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저도 속으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댁 건물 청소는 그만해. 내가 그 정도 생활비는 엄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말씀드리니 그동안 해오던 건물 청소를 이제와 사돈집이라고 안 하면 누가 나처럼 열심히 해주겠느냐고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돈을 안 받아도 좋다며 내 딸이 가족이 되었으니 나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제 더 신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도 늘 밝고 따스하게 살아온 엄마의 심성은 그렇게 평생 일만 하고 사셔도 기죽지 않는 미모까지 더해 그저 아름다운 한떨기 꽃과 같지 뭡니까? 그래, 엄마만 자격지심 없으시면 그래, 그게 어쩌면 고맙게 생각하실지도 몰라. 내가 임신하고 애 낳으면 엄마가 봐주시면 되니까 그때까지 엄마 소원대로 더 열심히 청소하게 그냥 두자. 내 가족 건물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엄마 말씀에 나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늘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건 아닌 게 또 현실이죠. 퇴근길에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가 보이기에 엄마 집에 좀 갖다 드리려고 갔더니 엄마가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청소하다가 다친 거야? 아니야. 내가 집에 오다가 계단을 헛디뎌서 안 넘어지려고 손을 댔더니 좀 접질려서 그래. 그렇게 말하며 파스를 붙이는 엄마의 얼굴이 영 어두웠습니다. 엄마한테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드는지라 안 되겠다 싶어 아버님 건물 옆에서 오랫동안 과일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어머, 오랜만이다. 안 그래도 내가 참 보고 있으니 기가 막혀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들은 이야기에 저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더러 청소를 뭐 그따위로 하냐며 제대로 좀 하라고 삿대질을 하며 고함치는 걸 과일 배달하러 가는 길에 직접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요즘은 날마다 시어머니 차를 손세차를 하고 있는 데다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키더라며 보는 내가 속이 다 상하더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사돈집을 내 집처럼 생각하며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돕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갚다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아버님 댁을 찾아뵙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달랬습니다. 어머님은 마땅찮은 얼굴이었지만 저야 뭐 일상 다반사인지라 그저 그러려니 했지만 어떻게든 꼭 짚고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이제 일어나라. 우리도 쉬어야지. 나도 오늘 골프장 다녀왔더니 너무 피곤해.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저희 엄마가 사돈어른네 건물이니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하도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오늘 집에 갔더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온몸이 파스였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이제 더는 건물 청소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둘러대는 게 최선인가 생각했지만 이 집안의 며느리인 내가 시어머니께 항의를 하며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지 생각했습니다.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고함 지르고 온갖 허드렛 일 다 시키며 부려먹더라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시아버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돈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딸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족이니 그냥 열심히 하겠다 하셨는데 안 그래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 내가 먼저 얘기 꺼내려고 했는데 그래, 이참에 그만두시게 하자꾸나. 나는 평생을 고맙게 생각한다 아가야. 그래 자기야, 장모님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저 고맙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게 없어.
안 그래도 내가 이미 청소할 사람을 구해두었어. 바로 출근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부터 안 오셔도 된다고 바로 말씀드리자. 주말에 우리 어머님 모시고 맛있는 데서 외식하자. 라며 나를 달래주었습니다. 우리 복남이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복덩어리라니까. 다 알고도 넘어가는 남편의 사랑스러운 말에 나의 신혼생활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평소에도 혈압이 높던 아버님이 그만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훨씬 경과가 좋았을 텐데 아버님은 왼쪽 마비 증세가 와서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님은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며 삶의 의지를 다지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님은 나는 병구안은 못한다고 하도 말씀을 하셔서 결국 간병인을 썼지만 저희 부부는 출퇴근길에 짬을 내어 어떻게든 병원에 매일같이 들렀습니다. 친정엄마는 아버님 입맛에 맞을 다양한 반찬을 해서 날마다 챙겨주셨고 아버님은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치료하마 고맙구나 아가야 하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부쩍 마음까지 약해진 아버님을 보노라면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님은 도통 뵐 수가 없었습니다. 간병인에게 물어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아버님은 별 말씀 없이 입을 꾹 닫고는 하셨습니다. 어쩌다 안부 전화를 드려도 전화도 잘 받지 않으시고 평생 특별히 금실 좋게 지내온 건 아니라도 좀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밤, 제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봉, 우리 영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응? 자기야,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 I love you. 아니, 이건 뭐지? 신종 스팸인가 하며 문자를 급히 지웠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문자가 또 하나 도착했는데 가만히 보니 발신인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봉, 나 오늘 빨간색 망사 팬티 샀당. 꼭 보여줄게. 아니, 잘못 보낸 문자라고 하기엔 연이어 문자가 들어왔고 그 내용은 너무나 끈적했고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끙끙거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볼까?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 끝에 어머님 핸드폰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외출은 점점 잦아지고 있었고 문자는 뚝 하고 끊겼습니다. 어쩌다 저런 문자를 보내게 된 걸까? 그것도 며느리인 나에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고생이 많다며 옷 한 벌 사주겠다고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닌가요? 이거 분명 야밤에 보내온 문자와 상관이 있겠다 싶어 시침을 뚝 떼고 나가보았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을 아는 어머님은 딱 어울릴 만한 비싼 옷을 한 벌 사주시면서 예, 아가야. 너 며칠 전에 이상한 문자 몇 통 보낸 거 못 받았니? 내가 너한테 말한 적은 없는데 내 고향 친구 중에 복남이라고 있거든. 그 친구가 미국 건너가 결혼해서 고생고생해서 살다가 얼마 전에 이혼하고 영국 귀국을 했는데 여튼 내가 좀 웃겨주려고 야한 농담을 섞어 여봉봉하고 부르면서 말했었어. 너는 모르겠지만 내 나이쯤 되면 친구들끼리 야한 농담은 기본이야. 영감 가고 나면 우리끼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애인 대하듯 말하고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그런단다. 결혼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어머님이 이렇게 길게 내게 이야기를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싼 옷을 사준 적도 처음이고요. 요즘 과일은 이게 최고 맛있다고 그러시더니 제주산 애플망고 한 상자를 백화점 식품관에서 친정집으로 턱하니 배달시켜주는 게 아닌가요? 살다 해가 남쪽에서 뜨려고 일어나? 아니 오늘 해가 북쪽으로 졌나? 살펴도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싶어 시어머님의 뒤를 좀 알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2주면 충분하다고 말한 사설탐정은 상당히 노련해 보였습니다. 뒤를 밟은 지 3일 만에 시어머니가 만나는 남자의 이름이 김복남이라는 걸 알려왔습니다. 복남이? 세상에 어머님이 말한 복남이가 남자였구나. 세상에 나랑 이름이 똑같다니.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하니 나를 불러 옷을 살피고 과일을 사보내며 무마하시려 했구나. 아니 세상에 착하고 돈 많은 남편에
반듯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에 부러울 거 없는 시어머님이 그동안 이중 생활을 해오셨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 싶어 사설탐정과 같이 어머님 뒤를 밟았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도 해봐야겠고 증거도 직접 잡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머님 차를 몰래 따라 나서 뒤를 밟아보니 그날도 어머님 차는 교외로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식당에 들러 밥을 먹으며 맥주를 두어 잔 드시더니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닌가요? 옳다구나 싶어 따라가는데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모텔 앞에 택시는 멈춰섰고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며 얼른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팔짱을 끼고 거의 얼싸안듯이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동영상도 몇 개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모텔 입구에서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넌? 혼비백산이 된 시어머니 옆에 떡하니 남자가 서 있는데도 여자친구랑 왔다는 둥, 아니 여길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용하다는 한의원을 가려는 길이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둘러대시다가 결국 제게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예, 이번이 진짜 처음이야.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니 어쩌다 이런 미친 짓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미쳤지. 아가야,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네가 눈 감아주면 내 다시는 이러지 않으면 제발. 나는 정말 저 남자가 못 이겨서 오늘이 처음이야. 응? 내 말을 믿어다오. 어머님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매달리고 빌었지만 시어머니의 외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년이나 되었는데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김봉남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바로 시아버님의 고향 후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자주 아버님 사무실에 놀러 오던 분이셨는데 세상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싶었습니다. 남편 후배랑 어울려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아파 쓰러져도 간병도 하지 않고 대낮에 버젓이 모텔을 드나드는 추태를 부리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아니 남편이 무섭지도 않았나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알면 아버님이 아직 편찮으신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신용카드 조회한 내용 등 수집해둔 모든 증거를 남편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병세가 호전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고 제 생각에도 그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아버님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아버님께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드리며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별 말씀 없이 사진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고용한 탐정이랑 같이 뒤를 밟아보니 코스가 이미 딱 있었어요. 어머님 차로 식당이나 카페로 이동한 후 거기에서는 호출 택시를 불러 타고 모텔을 가시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갔다고 했던 여행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신용카드도 조회해보고 어머님 핸드폰 사진도 다 확인해 두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던 아버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치는 좀 하고 말하는 뽐새가 좀 그래도 내 처복이 그저 이게 전부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하필 내가 그래 좋아하는 후배놈하고 붙어 먹다니. 아니 그 참. 아버님은 세상에 내려앉는 것처럼 낙담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님이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더욱 신경을 쓰고 아버님을 돌봐드렸습니다. 드디어 입원한 지 10개월 만에 아버님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축 없이 혼자 잠깐씩 걸을 수 있으셨고 어눌하지만 한쪽만 마비된 증세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저한테 들킨 이후로 눈치만 보던 어머님은 그동안 아버님이 별다른 내색 없이 지내셨기 때문에 더 가시방석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아버님 눈치 보랴 내 눈치 살피랴 정신이 없던 시어머니는 아버님 옆에 딱 붙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오니 너무 좋지요. 이제 건강만 신경 쓰며 살아요. 당신이 태어나니 제 마음이 다 든든해요. 옆에서 제가 열심히 챙길 테니 당신은 그저 마음 푹 놓고 지내면 돼요.
여기 사과 한쪽 드시고 어서 이 녹즙 드세요. 라며 평생 안 챙기던 아버님 건강을 혼자 챙기시는 양 세상 둘도 없는 현모양처처럼 야단법석을 피우는데 시아버님이 정색을 하시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참고 또 참아온 선전포고이자 부정한 아내에 대한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지? 응? 사실 내가 오늘만 기다렸어. 그동안은 내 몸이 회복이 우선이라 참고 또 기다렸지.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이 봉투부터 열어봐. 당신이 해야 할 건 거기에 다 들어있어. 슬며시 봉투를 열어보던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요? 여보, 이 여자 저 아니에요. 이 사진들 다 가짜예요. 사람 사서 다시 조사해봐요. 네? 요즘은 사진도 지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보, 이거 사기예요. 뭐라고? 이 여자가 당신이 잡아댈 줄 알고 우리 똑똑한 새아가가 동영상도 찍었구려. 아가야, 네가 찍어둔 동영상 그거 한번 들어서 보여드려라. 어디 우리 다 같이 동영상 한번 보자꾸나. 내가 평생 애도 못 낳는 게 마음 아파 그저 오냐오냐 하며 살았더니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꺼져.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네? 그리고 다 오해해요. 네? 마침 비도 오는데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어머님은 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이 밤에 나를 어디로 쫓아내냐며 울며 불며 매달리던 시어머니는 이미 넋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내 아들 하던 남편도 그런 시어머님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니 시어머님은 이게 다 오해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남편도 시아버님도 못 본 척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내가 왜 맨몸으로 나가냐며 온갖 행패를 부리며 난리 법석을 피웠고 시부모님은 얼마 안 있어 곧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내 남편의 침몰하는 생각에 저는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런 짐도 모두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한때 나의 시어머님이었던 그 여자는 한동안 날이면 날마다 직장 앞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네 애미랑 청소한다고 들락거릴 때부터 내가 싸한 기분이 들더니만 나를 쪽박차게 해? 쥐구멍에 별 듣게 해주니 이 사단을 만들어, 얼굴만 반반한 게 아니라 아주 모녀가 쌍으로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 명대로 어디 사나 봐라. 이 나쁜 년들아. 천벌을 받을 거다. 내가 아주 물 떠다 놓고 날마다 빈다. 잠도 안 자고 내 인생 망치려고 그렇게 사모님 하며 총노릇했던 거지. 이 망할 여편네야. 아니 아줌마 사람 맞아요? 사람이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찾아오세요? 천벌 받는다고요? 천벌은 아줌마가 다 받은 거예요. 그동안 온갖 유세 다 부리고 떵떵거리며 돈 없는 사람들 벌레 취급하며 세상 내 맘대로 하며 살더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째 그게 뭡니까? 나 같으면 남 부끄러워서 숨어 삽니다. 아줌마 같은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지 복을 걷어찬년이라고 하고 철면피라고 하는 거예요. 철면피. 지금 당장 썩 꺼지세요. 한 번 더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참 아줌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제 저희 친정엄마 모시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울 시아버님 재혼시켜드리려고요. 이 동네에서 재산도 제일 많아, 성품도 제일 좋아. 울 아버님 선자리가 줄을 서더라고요. 제가 요즘 번호표 받고 있잖아요. 온갖 행패를 다 부리던 그 여자는 울고 불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참다 못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파출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정말 따로 있는 건지 어릴 때 바꾼 제 이름이 진짜 행운의 이름인 건지 저는 그저 늘 그렇듯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있다면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성실한 한쪽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걸 믿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저희 시아버님과 곧 한 식구가 될 새어머님, 그리고 사랑하는 울엄마,
그리고 남편과 우리 애들 모두 그저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이름을 처음 들으면 모두들 한 번씩 웃지만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재미있고 조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정말 우리 인생은 한편의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 정말 한 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하고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필립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